자, 필요경비에서 동그라미 2번이 이제 1번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우리 너무 많이 배웠죠.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거죠. 2번을 보면 내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판매 수당 등이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도 속으면 안 돼요.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뭐에 들어간다? 지금 판매 수당 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접대비로 판명되면 접대비는 송금의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접대비로 막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액 필요경비 인정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다 동일하다. 자, 시험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급여죠, 급여. 사업주는 본인의 급여는 인출금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돈 빼오는 거죠. 본인의 급여는. 하지만 우리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가족의 급여는 인정돼 준 거죠.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제는 종사 안 하죠. 그러고서 이제 막 때려 넣는 거죠. 어쨌든 실제 종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봅니다. 10번. 10번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나머지는 보시면 알아요. 사용자 부담, 10번, 11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등이 있죠. 이건 뭐예요? 자, 회사가 직원 거 부담해 주는 거 얘기하는 거. 회사가. 개인 사업자가 직원 거 부담해 주는 거. 사용자. 그런데 11번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사용자 본인 거라면 자기 거죠, 자기 거. 그러면 자기 거 내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근로자와 엄청나게 다르죠. 근로자는 소득공제 항목이죠. 하지만 사업자는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자, 여기서 빠진 거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빠져 있는 거죠. 국민연금. 그래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항목이지 필요경비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자의 경우에 건강보험은요, 필요경비, 국민연금은 필요경비 항목이 아니에요. 필요경비 인정 안 돼요. 요건 소득공제 항목이다. 요걸 잘 기억을 하세요. 필요경비고 소득공제. 얘는 연금이잖아요. 연금. 자기가 넣었다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이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건강보험의 시험장에 가면은 표현이 여러분이 조금 이상한 표현을 보게 될 거야.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자, 우리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요, 매월 자기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 4대 보험 쪽에서 건강보험료 쪽에서는 사업주 본인도 직원처럼 취급해. 그래서 직장 가입자로 넣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한 달에 사실 한 1,000만 원 버는데 월급으로 신고를 해. 4대 보험. 500만 원만 받는 거야. 그럼 나는 500만 원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 그럼 얘들 다 누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그때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야. 그때는 요 둘의 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밀어 넣는 거야. 한꺼번에 더 낸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낸 걸 직장 가입자로 냈던 지역 가입자로 냈던 똑같이 취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은 다르지 않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 의미가 있지.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차손이 있었죠? 유사하긴 해요. 일단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차손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도 원래 평가차손 인정 안 되죠. 원가법으로 신고할 때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저가법으로 신고하면 인정이 되는 거고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이죠.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강의 파손, 멸실, 고정된 자산 다 평가손익 원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유가 법에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면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법인세법에 있던 놈 하나는 빠져요. 지금 법인세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죠. 평가손실. 첫 번째는 재고자산, 두 번째는 유형자산, 세 번째는 주식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사업소득 쪽에서는 어차피 주식에 대한 게 과세 대상으로 지금 사업소득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아예 과세가 안 되든지 양도소득 쪽에서 과세될 일이니까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주식의 평가처손을 잡았다는 건 아예 과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잡복인 거지. 내가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 한 1억을 벌었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5천 손해봤어요. 뭐 세상에 그런 사람 엄청 많겠죠. 그러면서 신고서에다 넣는 거죠. 사업소득 1억이지만 난 주식에서 5천을 손해봤다. 그래서 소득 금액은 5천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다. 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순자산 증가로 보면 진짜 5천 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 자, 16번째 대손금 있죠? 대손금. 자, 이 대손금도 본질은 똑같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사업과 관련된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소득 장부에다가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한 거야? 제가 돈 빌려준 게 있는데 그거 돈 못 받았어요. 그거는 이자소득에서 따질 영역인 거죠. 이 사람이 뭐였다면 대금업자였다면 모르겠지만 대금업자가 아닌 한은 일반적인 금전채권 등은 여기에 들어올 일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채권은 사업의 총수익 금액을 발생시키는 채권과 관련된 대손금만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옛날에는 우리 기계장치 파는 거 과세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하잖아요. 그럼 현재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유형자산 미수금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대손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는 거지. 왜? 총수익 금액에 들어오니까.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죠.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과 관련된 채권만 들어오게 됩니다. 자, 17번도 우리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장려금 지급하는 거.